저렇게 지금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저렇게 텅텅 비어 있어서 근데 우리가 몸속에 있으니까 알기 쉽지 않겠어요, 이게. 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병원에 오면요, 아프다는 건 뭐예요? 통증, 발열, 출혈 이것 때문에 오잖아요. 네. 근데 뼈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선생님 저 뼈가 빈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오잖아요. 모르죠.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진단도 늦을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발견되느냐? 뼈가 부러진 다음에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반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골다공증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별로 다치지도 않은데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삐끗할 때 있죠. 예, 그다음에 계단이 좀 높은데 이게 내려오면서 하는 분도 있고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 방지턱을 이렇게 지나가고 할 때 덜크덩 그 과속 방지턱. 예.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이렇게 조그마한 손상, 조그마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왼쪽의 사진을 보면 우리 재선 씨처럼 튼튼한 뼈를 가진 사람이 부러졌을 때 단면이 이렇게 단순히 딱 부러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가 잘 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골다공증 환자가 부러져서 분쇄골절이 된 거죠. 우리가 이 뼈 조각조각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 뼈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것뿐만 아니고 뼈 조각이 옆에 있는 근육, 신경, 혈관을 건드리게 되면 결국 과다출혈 또는 신경마비까지 올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뼈가 만약에 부서져서 폐나 심장 쪽 뭐 이런 데 간대 생각 그 야들야들한 장기 속에 아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만약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그 건강한 사람들이 골절이 생겼을 때에 비해서 이 회복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누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몸에 중요한 뇌나 또 심장에 있는 혈관에 있는 혈류들이 늘어지게 되면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도 유발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과 같은 합병증까지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폐렴까지.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65세 이상에서 이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되면 1년 이내 사망 확률이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보통 골다공증은 이제 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사실 혈관 질환입니다. 왜냐하면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계속해서 거기서 출혈되고 피가 나고 하니까 빨리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혈관에 상처 많은 사람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계속 혈관에다가 치를 해야 되니까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당뇨 있는 사람이 뼈도 약해질 수 있고 고혈압 있는 사람이 뼈를 약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당뇨, 고지혈, 고혈압 같은 것들이 잘 조절되게 하고 있는 게 뼈를 위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여기 피부에 상처가 나면 눈에 보이니까 그쵸. 약도 발라주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뼈는 속도 안 보여. 그렇다고 약해질 때마다 아픈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동안은 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신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이 뼈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네요. 네. 지금이라도 이 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셔서 이제 정말 다행이신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여성분들은요, 이 정말 뼈 건강 진짜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골다공증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94%가 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오영실 씨가 이제 50대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50대 여성 10명 중에 8명이요, 골다공증이나 혹은 골감소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은 꼭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이 뼈 건강이죠. 근데 여성들은 왜 특히 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한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보면요, 뼈가 태어나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괴되고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요, 뼈를 만드는 그러한 조골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그다음 파골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칼슘의 흡수를 높이고 배출을 또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뼈에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에요. 근데 뼈는요, 한 번 약해지면 채워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약해져 있는 데다가 호르몬까지 여기가 같이 되면은 정말로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여성분들이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뭐 나이가 다행인가? 있으면 당신은 다행인가?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병원 오시는 분들도 부인 뼈만 걱정하는데 본인이 골밀도 찍었더니 골다공증인 분들 제가 많이 뵙고 있어요. 아까 여성분은 10명 중에 8명이었잖아요. 남성분들은요, 10명 중에 5명이 골다공증 또는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갖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흡연과 음주는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하시니까 이런 나쁜 생활 습관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골다공증은 여성들만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 남녀 모두가 모두 뼈 건강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